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는 매원 윤봉길 의사께서 설립한 애국단체 월진의 청소년 기자단 박서진, 이준영, 조성진, 김민선, 오성현, 이하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박병석 의원입니다. 예. 청소년들의 꿈과 끼, 진로 탐색을 위한 명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취재할 직업은 국회의원인데요. 국회의원이 하는 일과 역할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예.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크게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법을 만듭니다. 가령 우리 지금 초등학교가 6년, 중고등학교 3년 이렇잖아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를 5년으로 하고 뭘 어떻게 한다 하는 중요한 법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엔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해요. 예,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이런 것을 점검하고 비판하고 시정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특히 국정감사라는 걸 통해서 이제 관련 증인들도 다 불러내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나라의 살림, 예산과 결산을 책임져요. 세금을 1년에 얼만큼 걸어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 뭐 공기청정기는 얼마나 보급하고, 그리고 비행기는 군사용 비행기는 몇 대 사고, 이런 것을 다 확정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법을 만든다, 그리고 정부를 비판 견제한다, 그리고 나라 살림을 예산과 결산을 확정한다. 이 세 가지가 국회가 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이라는 제도를 통해 권력이 한쪽 기관으로 집중되는 걸 막음으로써 공평하고 공정한 정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실제로도 각자의 기관들이 서로를 견제하고 권력이 한쪽으로 집중되지 않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견제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국회에서 총리나 장관들을 오시라 그래서 비판을 하고 질문을 하고 하는 게 있죠. 이제 1년에 매달 짝수달에는 국회가 열려서 장관들이 국회에 와서 의원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고, 또 의원들이 비판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고요. 또 국정감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국정감사 제도는 필요한 사람들을 다 증인으로 불러요. 큰 사건이 터지면 또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관계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비판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부가 국민의 대변 기관인 국회에 이제 귀를 기울이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예. 천안문 사태 등 세계적인 특종을 하셨던 기자 출신으로서 언론인 생활을 하시다가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정계에 입문하신 계기가 있으셨나요? 기자에서 국회의원으로 직업이 바뀌신 뒤로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저는 중앙일보 기자 언론인 생활을 오래 했어요. 중앙일보 있을 때 홍콩 특파원, 그 다음에 경제부장, 부국장 이렇게 하고 그만뒀는데요. 신문기자는 역사의 기록자이죠. 근데 정치인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주체자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고 비판했던 입장에서 이제는 나라의 운명,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가 되고 싶다 해서 정치인이 됐습니다. 만 18세 청소년들도 투표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학생들을 위해 발의하셨던 입법 내용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청소년들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지금 기억하기 좋은 것은
투표의 연령, 나이를 내렸죠. 지난 선거까지는 19살이 기준이었는데 이제 18살이 됐어요. 그것은 세계 각국이 다 18살 미만인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19세에 갔던 거니까 그 국제적 그 수준도 맞추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이 지적 또는 판단력이 많이 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연령을 낮췄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이제 학교 졸업하고 취업하잖아요. 취업할 때 과거에는 취업 원서, 입사 원서에다가 가족관계라는 걸 다 썼어요. 가령 아버지, 직업, 학력, 어떤 경우는 재산도 적는 경우가 있었어요. 집이 작아냐, 전세냐 뭐 이런 거 적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은 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시던 날 발표가 있기 몇 시간 전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만나 뵙고 몇 가지 건의사항을 드렸는데 1번이 뭐였냐, 모든 취업시험에 원서에 본인의 것만 적지 가족의 것을 적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해서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지금은 눈을 가리고 채용시험을 본다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그래서 합니다. 그런 것을 관철시켰고요.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이제 균등한 기회를 주도록 노력했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 보면 큰 기업, 금융기관은 시험 4번 다 치른 뒤에 대개 합격자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서류 내고요. 그 다음에 필기시험 보고요. 1차 면접이 있고 2차 면접이 있고 해서 4번 다 시험 쳐서 나는 금융기관 은행원 됐다, 나는 대기업 직원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몰래 개인 신용정보 조회, 즉 학교 다니면서 뭐 학자금 얻었는데 제때 못 갚았다, 좀 늦었다, 그 연체 기록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제가 정부하고 국회에서 격렬하게 논쟁하고 싸움한 끝에 그 신용정보 조회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형님, 오빠 언니들이, 형님들이, 누나가 그런 억울한 일을 안 당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의원님은 언제부터 정치인을 꿈꿨고 어떻게 목표를 이뤄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내셔널 후손의 책 큰 바위 얼굴은 정치인에게 필요한 자질을 가르쳐주는 책인데 의원님이 생각할 때 정치인을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중요하거나 필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일기를 썼어요. 그래서 4학년 때 일기장에 있어서 한번 넘겨봤더니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런 것을 쓴 적이 있더라고요. 막연하게 마음속에 정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바로 제가 학교 졸업하고 중앙일보 기자 언론 생활을 하다가 서울시 부시장 하다가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이제 국회 부의장을 했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오랫동안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정치인들이 갖춰야 되는 게 뭐냐? 그 유명한 그 철학자,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인이 필요한 것은 책임감, 열정, 균형 감각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 선출직 공무원, 공직자, 즉 국회의원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을 일을 할 때 이렇게 한편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균형 감각. 그 다음엔 열정이 필요하죠. 열정이라는 것은 그냥 이 짐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걸 말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예. 국회의원이 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국회의원이 되는 방법. 야, 좀 막연한 질문이네요. 예, 우선 국회의원을 하려면 대개 직업의 분포를 보면 의원의 보좌관을 했다든가 또는 그 지방의원을 했다든가 하는 이렇게 정치를 밟아서 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 그 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들어오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선거를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과 비례대표를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 대개 전문가들은 그 비례대표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고요. 선거를 통해서 오는 분들은 늘 마음속에 내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삶을 한다는 각오, 그리고 많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들어오는 오는 게 필요하고요. 만약 정치에 생각이 있다면 내가 정말 내 개인 삶을 사실상 포기하고 공익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나를 던질 수 있는가 하는 각오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활동하는 정치인으로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점수를 내거나 순위를 매기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 20세기 이후에 짧은 시간에 우리나라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예요. 그리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한 세대 30년 만에 이룬 거예요. 예.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민주화와 산업화, 경제 발전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분들의 희생과 투쟁이 있었어요. 예, 잘 알다시피 과거에 정부들이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독재 정치를 했죠. 그때 민주를 위해서 싸우다가 감옥에 간 사람,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사망하기도 하고요. 그러한 많은 희생에 의해서 우리의 민주화를 이루었어요. 민주화의 수준이 우리는 상당히 높은 건데 최근에 보면 민주화는 그만큼 자유를 요구하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균형을 맞춰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민주주의란 무엇이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민주주의의 가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후진국과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민주주의는 이제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죠. 근데 그 자유에 대해서는 항상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나의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함께 해야 된다는 공동의식을 꼭 갖춰야 되고요. 특히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 어린이 기자단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인들에게 질문도 하고 또 의견도 제시하고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그 민주주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링컨 대통령이죠. 국민을 위한 정부, 그게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예. 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구라고 알고 있는데 최근 법원의 판례가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법 중에서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개정이 꼭 필요하다. 강화돼야 될 법과 완화돼야 될 법이 있어요. 자유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도 있고 기업이 경영할 수 있는 자유 같은 것은 넓혀줘야 되고요. 그 대신 환경, 안전 이런 건 강화를 해야죠. 제가 낸 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제천 사우나에서 화재가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사망을 했잖아요. 그때 이분들이 탈출하려고 유리창을 아무리 해도 깨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다중시설 여러 사람이 같이 활용하는 데는 유리창문에 탈출할 수 있는 깰 수 있는 곳 유리창을 하나씩 마련하고 특수한 표시를 하자. 뭐 삼각형 표시를 하자. 만약 그때도 제천 참사가 있을 때도 그런 표시를 했었다면 밖에서도 그 유리창을 깨서 구출할 수 있었고 안에서도 그 유리창을 깨서 탈출할 수도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안전에 관한 법, 또 이 비행기 안에서는 한 사람의 실수가 전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잖아요.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린다든가 술 먹고 위험한 일을 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죠. 예. 최근 입법된 공수처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무엇을 위한 것이고 뭐가 문제인가요? 여러분들 공수처법이라는 거 알아요? 예. 그거는 사회적 어떻게 보면 권력과 가까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통제를 하자 그런 얘기예요. 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그 다음에 범죄인을 수사하는 검사, 경찰의 고위 간부, 청와대에 있는 수석 비서관, 장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감시와 수사를 하자 하는 게 공수처법의 요지예요. 예, 그거는 우리나라는 조사도 하고 이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을 벌을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지 안 하는지 하는 걸 기소라고 그러는데 그 기소권도 검사가 혼자 갖고 있고 근데 유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검찰 자신이 해당된 건 어떻게 할 거냐, 또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을 활용해서 좀 피해 나가려고 그러는 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사회 권력과 가깝게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처벌할 수 있게 하자 하는 것이 공수처법입니다. 예. 오선 국회의원으로 20년 동안 국회에서 일하시면서 가장 즐겁고 보람 있었던 일과 가장 힘들고 싫었던 일을 알고 싶습니다. 딱 하나씩만 꼽으라면 막연한데요. 국가적으로 큰 일은 세종의 행정중심 도시가 됐잖아요. 그때 제가 국회에서도 행정수도를 다루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했고요. 우리가 여당, 정부와 같이 있는 것을 여당이라고 그러는데 여당의 행정수도 이전 특별위원장을 맡아서 많이 싸웠죠. 그때 우리 충청권은 물론이고 전국에 뜻 있는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세종시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미완인 것이지만 생겼고, 그것이 이 나라를 좀 더 공평하게 살 수 있도록 수도권은 넘쳐서 문제고 지방은 부족해서 문제인 것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줬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돌이켜 보면은 그 당시에
제때 판단이 좀 미흡했다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죠. 예. 항상 저는 아침에 기도부터 해요. 제가 국회의원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최선의 판단과 결과를 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을 바라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또 평소에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국회의원은 우리 헌법에 각각이 독립된 헌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정부 부처나 이런 데가 독립된 기관으로 일하는 것처럼 국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헌법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좌진이나 이런 분들도 박병석 이름으로 채용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교체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라 일에 대해서 모두가 본인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일하는 위치에 있어요. 의원들 중에서는 내가 배우고 따라야 될 의원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조금 한편으로 너무 치우쳤다. 우리 많은 분들이 모이면 이런 생각을 가진 분도 있고 저런 생각을 가진 분도 있고 하는데 그것이 잘 용광로처럼 들어가서 어울려서 하나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국회의원 일인데 그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보다 자신의 주장만 너무 강하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들은 같고요. 다행히 어느 한 언론사가 우리 처음 당선된 의원 초선, 2번 당선된 재선 의원들한테 어느 의원을 닮고 싶으냐 하는 롤 모델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 이 박병석 의원이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예. 정치인들에게 공약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공약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왜 지키지 못했는지 궁금합니다. 또 스스로 가장 훌륭했던 공약을 무엇이었나요? 우리 국민들이 이 선출직, 선거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싫어하는 것이 선거 때가 되면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하다가 당선되면 아무것도 안 하더라. 약속을 안 지키더라 하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예. 저는 국회의원을 여러 번 했는데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본인들이 필요한 민원사항을 가지고 오는데 그분들이 저만 만나는 게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들도 여러 번 만나고 갈 때 박병석 의원은 그래도 다선 의원으로 힘이 좀 센데 약속을 잘 안 한다. 예, 저는 약속을 잘 안 해요.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약속을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이거는 되겠다 그러는 게 있고 이거는 어렵겠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되겠다 하더라도 먼저 약속을 안 합니다. 내가 결정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거면 약속을 하지만 그래서 이 주민들이 저에게 제일 많이 붙여진 말씀이 한결같은 사람이다 그런 말씀 붙여주고요. 이번에 시민단체가 대전 의원들을 상대로 거의 공약 이행률이라는 걸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는 제가 제일 공약을 이행률이 높은 사람으로 기록됐습니다. 예. 국회 부의장으로 지낸 정치 원로로서 좋은 정치와 나쁜 정치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정치란 뭘까요?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다양한 것을 용광로에 넣어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는 깨끗한 철광석도 들어가지만 쓰고 있던 그 중고 그 쇠도 같이 들어가서 녹아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듯이 용광로 속에서 많은 다양한 의견을 녹여내는 일입니다. 근데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주장만 과도하게 피거나 그런 극단의 정치는 저는 좋은 정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내가 주장할 권리는 있지만 상대방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래서 서로 타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정치하는 사람은 늘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 국민은 바다고 정치는 그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아요. 국민은 정치인한 배를 순항시키기도 하지만 화가 나면 정치인한 배를 뒤집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오랜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